네, 시작하시면 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마이데이터 코리아업의 LGCNS 이관복입니다. 좀 전에 민경 원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 안에서도 보면 금융위의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행안부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좀 마이데이터가 먼저 도입된 유럽이나 이런 경우를 보면 특히나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마이데이터라는 사상이 나오게 된 배경도 그 기저의 개인의 정보 이동권, 그러니까 EU GDPR에서의 데이터 포터빌리티에 대한 보장부터 어떻게 보면 시작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법제도가 마이데이터 사업을 이끌어가는데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좀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5가지 정도 순서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근데 국내 법제도 정책이 어떤 큰 맥락에서 추진되고 있는지, 그래서 정부의 데이터 산업 활성화 전략을 말씀드릴 거고, 그리고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계신 금융위원회의 신용정보법 개정, 그리고 신용정보법 개정 내에 포함되어 있는 본인 신용정보 관리업으로서의 마이데이터, 그리고 행정안전부의 공공 마이데이터 개방과 정보 이동권의 확대, 그리고 지금 좀 전에 민기영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과기정통부의 본인정보 활용 지원 사업, 요 순서로 말씀드리고 5번째로 제가 생각하는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그림을 보시면 이번에 금융위원회만 제가 이렇게 한자로 법자를 써놨는데요. 거꾸로 말하면 1번, 3번, 4번은 어떤 법제도의 개선 없이도 이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정부의 데이터 산업 활성화 전략입니다. 이 자료는 2018년 6월에 만들어진 자료고요.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서 데이터를 가장 안전하게 잘 쓰는 나라를 이제 비전으로 선포를 했습니다.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 이런 것들을 개인 중심으로 많이 모으고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 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데이터 경제 활성화로서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혁신 성장이나 삶의 질의 향상, 그리고 데이터 보호와 활용의 균형,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한다는 것을 기치로 내걸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재미있게 볼 수 있는 부분은요, 혁신 성장과 삶의 질 향상인데요. 혁신 성장은 국가 전체에 대한 내용이고요. 삶의 질 향상은 이 성장이 개인의 삶에도 영향을 미치도록 성장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데이터 보호와 활용의 균형이 결국에는 기업이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의 활용, 그리고 그 과정에서의 개인정보의 보호가 GDPR에서와 같이 개인의 통제권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첫 번째 전략이 데이터 이용 제도의 패러다임 전환이고, 그 중에 첫 번째가 데이터 이동권 확립입니다. 데이터 이동권 확립에 대해서 잠깐 다시 조금 이야기를 드리면, 데이터 이동권의 확립이 국민의 데이터 주권 찾기 마이데이터라고 정의가 되어 있고요. 이 데이터 이동권은 GDPR에서 얘기하는 데이터 포터빌리티, 정보 이동권 다 같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 마이데이터를 먼저 도입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때는 중요한 포인트가 현재의 법 개정, 개인정보 관련 법 개정 없이도 시행 가능하다라는 포인트입니다. 이 신용정보법에서 얘기하는 법 개정과 이건 약간 다른 의미인데요. 그 차이가 어디 있냐면 여기에 있습니다. 정보 주체가 직접 다운로드. 그러니까 마이데이터라는 산업 또는 마이데이터라는 사업 이런 것들은 정보 요구권 또는 정보 이동권을 배제하고 나서는 이런 개인이 직접 다운로드하는 방식으로도 얼마든지 사용 가능하다. 거꾸로 개인정보 보호의 틀 내에서 데이터 이동권의 범위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바로 사업이 가능한 구도이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요. 기본적으로 이 모든 사업은 우리가 그동안 데이터 특히 이제 개인정보를 바라봤을 때의 모습과는 다른 접근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그간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식들이 개인 회원들이 서비스에 가입할 때 하는 포괄적인 동의 이런 거 바탕으로 사용하는 모습들만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상정하고 계신데요. 마이데이터는 철저하게 개인의 동의를 기반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동권 또는 요청권을 제외하고 나면 기본적인 개인정보 관련 현재의 개인정보보호법 하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정부의 이거 되게 어색하네요. 이거 웨비나로 하는 건. 눈을 보면서 말씀드려야 되는데, 점을 보고 말씀드리니까 되게 어색한데요. 정부의 데이터 산업 활성화 전략이 개인 정보에 대한 정보 이동권을 보장하고 또 개인 정보의 활용을 활성화하자. 그리고 개인으로 불리우는 정보 주체의 권리를 보장해 주자는 쪽을 강조하고 있는데, 금융위원회 같은 경우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데이터 3법 개정하면서 신용정보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이번에 신용정보법 개정에 대해서 시행령 공고를 하면서 시행령에 대해서 얘기를 한 부분을 그대로 캡처해 왔습니다. 이 왜 그러면은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대한 법률, 그러니까 신용정보를 왜 개정했냐라는 주요한 내용 중에 첫 번째가 개인 신용정보에 대한 전송 요구권을 도입하겠다. 개인 신용정보라고 얘기하면 범위가 정보 주체인 개인 신용정보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 그러니까 금융회사나 상거래 기업, 공공기관이 보유한 금융거래 정보, 국세, 지방세 등 공공정보, 보험료 납부 정보, 기타 주요 거래 내역 정보를이라고 범위를 한정 짓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정보 이동권이 또는 정보 이동권이 보장되는 범위를 좀 전에 말씀드린 범위 내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나라도 보장해주기 시작했다라는 의미로 생각할 수 있고요. 다만 정보 이동권이 아니라 전송 요구권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개인한테는 정보 이동권이라는 말을 할 수 있지만 전송 요구권은 개인이 아니라 허가된 사업자가 개인을 대신해서 이런 정보를 주세요 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데이터를 약간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개인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하나의 사업자를 정의하고 그 사업자를 통해서 전송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업자를 마이데이터 산업이라는 산업군을 만들고 이 산업군 내에 대해서는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규정하고 그 규정된 범위 내에서 허가를 내주는 방식으로 진행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너무 요약해서 말씀드린 것 같긴 한데요. 조금 좀 풀어서 말씀드리면 그래서 올해 2월달에 그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대해서 공청회 또는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이 하얀색 글씨가 이제 그때 발표됐던 금융위의 자료들이고요. 요 내용 기준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을 좀 찬찬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얘기 드리면 신용정보에 대한 전송 요구권이 도입됨으로써 개인의 의지에 따라서 신용정보는 이동이 가능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개인의 신용정보를 가지고 있는 보유기관은 적법한 개인의 요청이 있으면 그에 따라서 요청을 대리한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보유한 개인정보를 전송해줘야 되는 의무를 부여받습니다. 이는 GDPR에서 얘기하는 정보 이동권이 국내에서는 신용정보부터 조금은 다른 모습으로 이제 보장되기 시작함을 의미하고요. 반면에 이제 GDPR 같은 경우에는 신용정보뿐만 아니라 검색이나 구매, 구독, 이력 등 이 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일단은 신용정보에 대해서는 보장이 시작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이제 시작으로 유럽에서의 GDPR에서 유사하게 다른 분야에서도 좀 확대될 거다. 그리고 신용정보를 중심으로 국내에서도 마이데이터 시장이 활성화될 거다라고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 대상이 좀 더 명확해져야 될 것 같은데요. 대상은 은행, 카드, 보험, 증권으로 대표되는 금융정보, 그리고 사대보험, 공적연금보험료를 포함하고, 재밌는 부분이 통신료 등 상거래 정보도 신용평가 정보의 일환으로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통신료라고 하면 통신 거래에 대한 어떤 상거래, 통신사와의 상거래 내역이겠죠. 그래서 어떤 요금제를 쓰는지는 모르겠지만 얼마의 요금을 내고 있는지, 또 그 안에 어떤 서비스가 있는지 이런 것까지 포함될 거로 추정을 하고 있지만 아직 정확하게 그 부분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시행령 같은 데서 보면 조금 좀 재미난 부분이 이상과 같은 그 밖의 신용주체의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상거래 정보 이런 식으로 표현된 부분들이 있는데 이 범위는 시행령에서도 아직은 좀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추정컨대, 이건 저의 개인적인 추정이지만 상거래 정보를 갖고 있는 회사는 금융위가 직접 관리하는 뭐 피관리 조직이 아니다 보니 아까 얘기한 건 좀 무리라고 생각되진 않았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추정합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이 온라인의 상거래 정보라든지 의료 정보 등도 포함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전망합니다. 어떻게 보면 의료 정보도 어떻게 보면 또 신용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 정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법에서 아직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어, 5번째 중에 4번째인데요. 이 정보 요청권 기반의 본인 신용정보 통합 제공 사업자라는 이름으로 본인 신용정보 관리업을 정의를 했고요. 기본적인 이들의 본연의 사업의 업무는 흩어져 있는 개인의 신용정보를 통합해서 개인에게 보여주는, 사실은 보여주는 것까지가 일단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개인을 대상으로 데이터의 분석이나 컨설팅 또는 자기정보 결정권의 대리행사 등을 부수 업무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에 보면 부수 업무를 하기 위해선 한 일주일 전에만 신고한다고 하면 돼서 어떻게 보면 본연의 사업보다도 부수 사업에서 좀 새로운 기회가 많이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본인 신용정보관리업에 허가를 받은 기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보 요청권을 활용해서 보유기관으로부터 정보를 API로 받을 수 있게 되어 있고, 지금 현재 뱅크 샐러드 같이 좀 일부 스크린 스크래핑을 이용하거나 하는 부분들은 금지되는 걸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이 스크린 스크래핑 금지는 올해 2월 달에 법 개정 이후에 시행령이 8월 달에 시행이 되고 1년 정도의 유예 기간을 거쳐서 내년 8월부터 21년 8월부터는 스크린 스크래핑이 안 될 거고요. 그 이후에는 API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시행령 때 나왔던 재미난 그 질문과 답 중에 하나가, 그러면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아닌 사람은 스크린 스크래핑을 계속 할 수 있냐?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의외로 스크린 스크래핑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마이데이터 사업자 허가를 안 받으면 오히려 스크린 스크래핑이 가능하고, 다만 이제 스크린 스크래핑은 아무래도 뭐 개인 입장에서 보면 아이디 패스워드나 공인인증서를 넘기는 방식이기 때문에 점차 사그라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 오른쪽에 빨간색으로 공공 분야 마이데이터 서비스와 연계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이 부분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진 않았지만 이런 당구장 표시까지 하고, 죄송합니다. 이런 당구장 표시까지 하고 빨간색으로 써놓은 걸로 봤을 때는 공공 분야의 마이데이터가 활용이 될 때도 이 금융위원회의 사업자 허가가 어떤 식으로든 영향이 미쳐지지 않을까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사업자들은 사업자를 허가할 때는 보안이 가장 중요한 허가 요건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 부분은 아까 민경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개인이 가장 우려하는 제일 첫 번째 개인정보 보안에 대한 우려를 같이 검토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런 사업자들은 어떤 사업자가 될 수 있겠냐라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제가 그 부분을 여기다 쓰진 않았네요. 지금 보니까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가급적이면 많은 기업들한테 허용하게 하려는 게 원칙이라고 알고 있고요. 자본금 기준도 5억이고 기존에 이런 유사한 개인의 신용정보를 관리하는 사업자들한테 부여되었던 금융기관의 의무 출자 이런 것도 배제됐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주 넓은 범위의 사업자들이 허가 조건을 맞추면 충분히 진입할 수 있는 산업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자의 업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죄송합니다. 첫 번째로는 그 통합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겠지만 그 이외에 부수적인 업무로서 비금융 업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제한 없는 겸업을 허용하고, 다만 이제 마이데이터 사업과 겸업을 허용하기에 적절치 않은 비금융 업무, 그러니까 데이터가 전송이 되고 그 전송된 데이터를 활용하는 부분에서 그것과 상관없거나 또는 이렇게 되면 잘못 쓰일 수 있다라는 우려를 가지게 되는 업무를 수행하면 안 된다.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음, 또 부서 업무 중에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본인 정보 계좌를 제공하는 업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정보 계좌가 사실은 뭔지는 조금은 좀 불분명한데, 제가 알기로는 또는 이해하기로는 원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PDS의 형태가 아닐까라고까지만 저는 확인을 했습니다. 다른 부분 이 계좌 업무에 대해서는 저도 아직 100%는 잘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좀 지루하게 금융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행정안전부도 이제 정부의 기관 중에 일원으로서 전략에 따라서 정부의 데이터 활성 전략을 따라서 공공 마이데이터와 정보 이동권 확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20년 2월에 행안부는 공공 마이데이터 포털을 통해 공공기관의 정보를 마이데이터로 제공하고 향후 API로 제공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융위원회가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통해서 보장하는 신용정보에 대한 정보 이동권 이외에도 제가 문했던 내용하고 약간 좀 달라진 것 같긴 한데 정보 그 내용이 이상하다. 여기 줄이 좀 이상하게 됐네요. 자기결정권 강화를 위한 데이터 이동권을 산업 분야별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겠다. 지금은 이제 신용정보 중심으로 금융산업 이쪽에 적용이 되어 있다면 금융산업 이외의 산업에 대해서도 데이터 이동권을 적용해 보겠다라는 것을 검토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검토 확대가 되면 그 범위가 뭐 어떤 것들이 먼저 될까, 유통정보가 먼저 될까, 뭐 공공정보 이외에는 이 의료정보까지 가능할까, 여기까지는 아직은 공개된 내용에서 확인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과기정통부, 그러니까 K데이터가 주관이 돼서 본인정보 활용 지원 사업을 이제 실증 사업으로 작년부터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2019년도 실증 사업은 어떻게 보면 이자 구도였어요. 그러니까 정보를 제공해주는 기관과 개인을 대신해서 그 정보를 모아서 활용하는 기관, 이렇게 자기의 정보를 주는 기관과 활용하는 기관이 거의 1대1의 모습이었다면 지금 올해는 3자의 구도입니다. 정보를 제공해주는 기업, 그리고 정보에 제공된 정보를 PDS라는 이름의 한 군데에 모으는 기업, 그리고 모아진 PDS에 있는 정보를 활용하는 기업, 이렇게 3자 구도로 변화가 됐고요. 2자 구도였을 때는 사실은 개인은 자기의 중요한 개인정보를 여러 분야의 여러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용도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각각의 기업에 모두 다 제공을 했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아직 개인정보 이동권이 완전히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PDS를 통해서 정보를 모아놓고 모아진 정보에 대해서 PDS를 중심으로 자기가 직접 보내고 또는 보내는 걸 활용에 대한 동의를 하고 또는 활용된 이력도 관리를 하고 또 활용된 이력에 따라서 동의를 철회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도구로서의 이제 PDS 플랫폼을 이번에 실증 사업에서 냈고 이 의미는 어떻게 보면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개인의 정보를 마이데이터라는 이름으로 3자 거래되고 개인 입장에서는 정보를 한 군데에만 모아놓으면 여러 용도로 활용할 수 있고 또 정보를 쓰고 싶어하는 기업은 한 군데 PDS를 통해서 많은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좀 효율적인 모습으로 한 단계 성숙된 실증사업의 모습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쭉 정리하면서 제가 느낀 바를 좀 몇 가지를 좀 정리해 봤는데요. 모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EU GDPR에서 데이터 포터빌리티를 선언하고 보장해 준 이후에 유럽에서 마이데이터 산업이 좀 더 활성화됐던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도 법제도는 마이데이터 활성화를 이끌어가고 있다. 분명히 정부에서도 큰 틀의 방향을 잡고 있고 그 방향에 따라서 정부 내 각각의 기관들도 그 기관의 성격에 맞는 정책들을 만들어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빨리 될지 얼마나 크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법제도가 분명히 마이데이터 활성화를 이끌어 갈 것이다. 그리고 이끌어 가고 있다. 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마이데이터의 활용을 위해서는 이 활용 가치 중심으로 사회 전체의 컨센서스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정부의 정책이 마이데이터를 활용해서 데이터 산업을 부흥하려고 하고 있고, 신용정보법에서 금융정보를 이동권을 제공해주고, 행안부가 공공데이터를 개방한다고 해도 사실 아무도 우리 이제 익숙하지 않은 개념이지 않습니까? 아직은 마이데이터라는 개념이. 그리고 개인 입장에서는 자기의 정보를 어딘가에 모아놔야 되고, 또 모아놓기 위해서는 그 플랫폼에 또 참여해야 되고, 참여하고 나서 또 모으고, 모아져 있는 정보를 기업이 쓰게 하기 위해서는 또 기업이 동의를 받아야 되고, 이런 과정들이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 전체 또는 사회 전체가 컨센서스를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개인 참여 이후에도 결국에는 모여있다고 그냥 플랫폼 기업이라고 다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정보를 쓰고 싶은 기업은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어떤 혜택을 가지고 동의를 받을 수 있을까? 그런 혜택을 줄 만큼 기업은 그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공공은 가능할까? 또는 기업은 가능할까? 얼마나 많은 기업과 얼마나 많은 개인이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모아서 그런 것들이 돌아갈 때 플랫폼으로서의 규모 있는 경제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익숙하지 않은 부분이고, 개인정보라는 키워드가 들어가기 때문에 깊이 있는 이해가 사회전반에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사회단체들에 대해서도 또 사회단체들도 분명히 반발하는 단체들도 있을 거고요. 일부 비뚤어진 시각으로 바라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제도는 분명히 방향을 이끌어가고 있지만 그 법제도가 이끄는 방향에서 어떤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이루어지고 그런 것들이 개인의 활용 또는 기업의 활용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개인이나 기업 그리고 사회 전체적인 가치가 얼마나 빨리 만들어내고 내지고 그런 가치 기반으로 모든 사람들이 모든 사회가 기업이 그 구도에 대한 컨센서스를 얼마나 빨리 이루느냐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컴퓨터 화면 보고 발표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네요. 네, 고맙습니다. 질문은 따로 네. 질문 없는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